그래서 정부도 주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내일부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낸 건데요. 일단 국정자원 화재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적 화재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 외에 551개 시스템 역시 내일 한꺼번에 복구가 되고 정상화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한 번 더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먹통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마침 내일 월요일은 공공업무가 많이 몰리는 월말과도 겹쳐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내일은 물론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되고 어떤 서비스가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국정자원이 어떤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할지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거기에서 일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화재의 직접 피해를 피한 시스템 551개 중에는 우체국 금융과 정부24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화재 분진을 청소하고 나서 기존 장비를 재가동할 계획을 밝힌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체국 우편과 조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걸로 볼 때 우체국이 언제 복구될지는 가늠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용자 수와 파급도 등을 합산해 정부 시스템의 등급을 나눕니다. 전소된 96개 시스템 중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은 1등급이고요. 국민재난안전포탈이나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은 2등급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역시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이들 시스템에는 복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행안부 측에 먹통이 된 647개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행안부 측은 각각 전원을 켜보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네, 박소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버스가 결국 내일부터 한 달간 시민 탑승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식 운항 열흘 만에 4번이나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돼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데요. 정말 이런 배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버스 마곡 선착장. 휴일을 맞아 한강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내판에는 손글씨로 오후 3차례 축소 운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체 4척 가운데 절반인 2척이 운항을 멈춘 겁니다. 서울시는 오전 출항 준비 과정에서 정비 필요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부터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안정을 위한 시범 운항을 한 달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사이 4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내일부터 약 한 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습니다. 지난 22일엔 선박 전기 개통 이상으로 강 항복판에서 회항하거나 출발하지 못했고 26일엔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선착장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은 2척이 정비가 필요하다며 출항하지 못한 겁니다. 과연 성공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고장으로 인해서 쉬니까 조금 주민으로서는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한강버스 사업을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에 맡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 네. 어떻게 이런 문제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에 선정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한 달간 점검 후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또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 여당을 응징하자와 같은 거친 발언이 나왔고 극우 성향 지지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 파괴, 입법 독재라 쓰인 팻말들 사이 6.3 부정선거라 쓰인 깃발이 보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깃발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현장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당을 응징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고 겨울입니다. 원기가자!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적극 비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끝내야 한다며 더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제의 마지막 문을 열려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끝내고 정부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이후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의 따로 집회를 연 반중시위대까지 행렬에 합류하면서 극우화 논란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집회엔 국민의힘 추산 15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집회에 나선 현직 의원은 지난주 대구와 마찬가지로 70여 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당 내에서 필리버스터로 당 외에선 대규모 집회로 대여주쟁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장외 집회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 집회를 끝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잠대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이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2골을 폭발시키며 리그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입단 후 8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는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했는데요. 박재영 기자입니다. 교민들의 응원 속에 대표팀 후배 정상빈과 선발 맞대결을 펼친 손흥민.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은 상대 진영을 휘젓는 드리블에 이은 깔끔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리그 7호 골로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뒤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후반에는 더 펄펄 날았습니다. 전매 특허 가마차기는 살짝 골문을 비껴갔지만 후반 15분 남다른 득점 본능을 뽐냈습니다. 상대 선수 4명 사이에서 탈압박에 성공한 뒤 동료에게 패스를 찔러준 손흥민은 스피드를 끌어올려 어느새 공격에 가담했고 페널티 박스 안에 수비 6명이 있어 빈틈이 안 보였지만 상대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뉴슈팅 2개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한 손흥민의 멀티골과 부안가의 리그 23호 골을 앞세워 LAFC는 3대0 완승을 거두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특히 흥부 듀오 손흥민과 부안가는 최근 6경기에서 팀의 17득점을 모두 책임지며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Depend in only 2 players scoring goals. I don't think that's the case. Those two are just finishing the chances. 손흥민은 경기 후 세인트루이스 정상빈과 사진을 찍으며 코리안 더비를 기념했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K리그에서 11위 제주가 난타전 끝에 수원FC에 패해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역대 한 경기 최다인 4명이나 퇴장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전날 성적 부진으로 김학범 감독이 사임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제주. 수원 사박에게 오버헤드킥 선제골을 내준 뒤 수비수 송주훈이 팔꿈치로 사박을 가격하며 퇴장을 당한 데 이어 페널티킥골까지 허용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제주는 남태희의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전반을 동점으로 마친 뒤 3대2로 뒤진 후반 36분에도 신상은의 그림 같은 동점골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수원FC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며 패색이 짙어진 순간 제주 골키퍼 김동준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손을 사용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추격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이미 경고가 있던 수비수 안태현마저 코너킥 판정에 항의해 공을 밖으로 차버려 또 그라운드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벤치에 있던 이창민마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스로인을 막으려던 사박을 밀어버려 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제주는 역대 한 경기 최다 퇴장팀이라는 불명예까지 쓰며 11위에 머물렀고 승점 3점을 얻은 수원FC가 9위로 올라서면서 울산이 강등권인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1위 서승재 김원호조가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해만 8번째 국제대회 우승인데요.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은 서승재, 김원호조. 첫 게임부터 10번의 동점을 주고받은 끝에 따낼 만큼 결승전은 치열했는데요. 두 번째 게임에서도 물샐 틈 없는 수비로 기세를 올립니다. 받기 어려운 자세에서도 다 받아내죠. 결국 2대0으로 승리하며 올해만 국제대회 8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3천여 홈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겠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결승에서 젠지가 한화생명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제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50m까지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종일 서늘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 25도, 청주 26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동해상으로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부지방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 한때 충북과 경북 북부 산지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춘천 15도, 대구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5도, 부산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목요일 밤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 충남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